안녕하세요, 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한국가스공사 볼 텐데, 최근에 동해시추 관련해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바닥을 찍고 나서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다만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막연하게 윗 구간에 접근하신 분들 이제 막 매수가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수밖에 없고 수익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끌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또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까? 이슈 먼저 여러분들께 살펴드려 보면, 대왕거래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투자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석유공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결과적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 시추를 진행하기 위한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 로드맵에 따라서 향후에 이 투자처가 확정이 됐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추가적으로 동해 대왕거래 관련해서 석유 개발 가능성이 높다, 지질학적 입증을 했다라는 또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세계 지질과학 총회 동해 울릉분지 탐사 심포지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정부가 내년에 500억 원을 들여서 진행하는 이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이 동해가스가 가둬진 공급이 있다고 보고 유망성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동해 시추를 안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시추를 진행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 경제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도 유망성이 높다라는 이 부분까지 확인이 된 거죠. 이 부분 앞으로 어떠한 재료 또 모멘텀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살펴드려 보면, 보시면 동해 석유가스 탐사 지역의 매장량을 예측을 했을 때 최소한 35억 배럴에서 많게는 140억 배럴까지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35억 배럴 이상 존재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하죠. 이번에 시추 물리검증 계약을 체결했는데,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장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석유 140억 배럴 이상 존재 확률이 10% 정도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시추가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작업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향후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 경제적 효과를 봤을 때 최대 2천조 원에 육박한다. 그러면 이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동해 시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전에 엑슨모빌을 비롯해서 아람코, 에니, 이런 석유 기업들의 자금까지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에 대한 부분들, 향후에 일정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7월 달에 첫 탐사 시추 지점을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2차 전략 회의를 통해서 이 투자 회사에 대한 결정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이 되면 시추선, 시추 지점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요. 내년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추가 진행이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추를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책주라고 하는 게, 정책주의 가장 큰 리스크가 정책을 시행 안 하겠다, 백지화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결과적으로 윤 정부의 특성상 어떻습니까? 정책 발표 이후에 한 번이라도 정책을 시행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혹여라도 실패하더라도 걱정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게, 자, 일전에 이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5조 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5조 원에서 각출을 해서 자, 동해 시추에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5개 시추 전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첫 번째 한 개의 시추만 진행을 해도 자,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1천억만 여기에서 각출을 해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테마들이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자, 만족하고 끝낼 게 아니라 추가 상승을 보고 목표가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 다만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효율적인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죠. 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이 안에서 세력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건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위한 자, 준비 과정에 있는 건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오늘 나타났던 이 창구별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이탈이 있었고요. 자, 5개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왔다. 자, 이 물량에 대해서 삼성, 미래에셋, KB증권, JP모건까지 자, 6개 창구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이탈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오랜 기간 내에 이런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자, 반등을 하면서 이제 막 또 매수가에 오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물량에 대해서 누가 가져갔습니까? 최근에 20거래 한 달 동안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86만 주 이상의 물량이 나왔고요. 이 물량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그룹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물량을 전부 다 담아간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했을 때 자,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시티그룹 최근에 들어왔던 이들의 물량에 대해서 어디에서 평단가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 자, 이들의 평단가를 자, 기점으로 해서 평단가보다 낮춰지는 이 구간에서만큼 우리가 분할 매수의 관점, 자,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특정 구간, 자, 이 구간 하단에서 물량을 매집한 게 아니고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자, 5만원 부근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집어넣어 놓고 아직까지 매도의 흔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훨씬 더 크게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세력들의 평단가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평단가 상단에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흐름 안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 간다라고 했을 때 불안하지 않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만의 이 분석 대응 전략과 이 변동성에 따른 대응 전략 시나리오가 세워져 있어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극대화할 수가 있다, 수익을.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자,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고 빠르게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률 극대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에 번호 나와 있죠. 010-4903-4619 이쪽으로 가스, 자, 한국가스공사니까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자, 내일 또 갭상승 출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슈에 따라서 내일 갭상승 출발해서 변동성을 키워갈 텐데, 이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접근을 못하신 분들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추가 상승을 보고 끌고 가고 있으신 분들은 어디 시점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 가야 될지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가스라고 상담 번호로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장 시작 9시 전까지 여러분들께서 남겨 놓으셔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가스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대응 관련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제가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이런 시티그룹 이들의 물량의 수급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이 고점 신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함께 대응을 할 테니까 9시 전까지 가스라고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열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도 엄청난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던 이 구간 안에서도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시점에서 최소한 50% 비중은 축소하고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61선을 이탈하는 이 구간에서만큼은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61선에는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추격 매수하는 1차원적인 이러한 대응이 아니라 정확한 흐름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수급적인 부분, 재료에 대한 부분, 일정에 대한 부분까지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함께 대응을 하니까 가스라고 여러분들 남기시고 나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종목을 통해서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이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요. 유한양행처럼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중요한 것은 급등 시기가 가까워져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급등 전에 미리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도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 주식,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기대감으로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늦기 전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